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8월 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연장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역시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 나왔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왔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더니 갑작스레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 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들 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에 우리가 사실상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니 연간 100억 달러, 약 13조 7천억 원을 지불하라고 말했다며 그들 한국 은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부정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답게 과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째임 당시인 2019년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 당시 약 5조 7천억 원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1조 389억 원에서 당시 환율 기준 5배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5배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트럼프는 이게 먹힌다고 생각했는지 한술 더 뜨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도 명백한 거짓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은 계속 증가해 올해 1조 4,028억 원을 한국이 지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이 1조 5,192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이라고 잘못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집권 1기 때부터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잘못 말해왔는데 이 수치가 트럼프 머릿속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규모를 고의로 부풀려서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 5천 명, 실제로는 5만 2천 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또 180도 뒤바뀐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5일 백악관에서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주동미군 유지 방침을 밝히며 그곳에 약 4만 5천 명의 미군 병력을 두고 있다. 그건 하나의 도시이고 독일 경제의 이득이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는 2020년 집권 1기 당시 트럼프가 독일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주동미군을 2만 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과거 발언에서 달라진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각회의에서 트럼프는 다시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이라며 주동미군 유지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동미군을 빼면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물며 인도태평양의 린치핀인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허풍선에 가까운 일입니다.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트럼프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벌어지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양 정상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한국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한국 외교가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한 바 있습니다. 매체는 이 후보는 한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왔다며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얼마 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협상 스킬을 언급하며 방위비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통상협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는 협상과 흥정에 뛰어난 스킬을 갖고 있다. 그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한국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그들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대표 시절 한 SBS 정치 컨설팅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한미군에 대해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선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올 2월 SBS 유튜브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에 나와 우리가 미국에 의존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가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제일 크고 좋다며 우리나라 돈으로 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들이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선의로 와 있나?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에 도움도 되고 중요하다. 우리로선 잘 지켜내야겠죠라면서도 미국 역시도 한반도에 대규모 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해야죠라면서 무조건 굴한다고 됩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평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 실용주의를 외교에도 접목시킨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외교와 관련해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울 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주장한 것입니다.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생각한 트럼프가 몇 마디 으름장으로 한국의 방위비를 뜯어갈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무역 등 경제와 주한미군 및 국방지출 등 안보 현안을 서로 연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는 트럼프는 한국의 부동산 비용과 주둔 비용 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떠날 테면 떠나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